모범 택시 산파라는 한마디로 말해 15년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호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의 무지개 운수가 왜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뿌리 같은 이야기였죠. 승부조작을 고발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청년이 죽고 그 죽음을 덮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이 반복되며 남겨진 아버지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파라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조성욱과 임동현을 넘어 진짜 설계자 은문석의 얼굴을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배당률로 계산했고 폭력조차 하나의 콘텐츠처럼 소비했습니다. 독일 싸움을 불법 도박으로 중계하며 웃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말하는 악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범택시의 진짜 힘은 악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지개 운수팀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였고 고은은 전산망을 장악해 도박의 흐름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15년 동안 묻혀있던 박민호의 유골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마무리였습니다. 파라의 엔딩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구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암시했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9화로 이어집니다. 9화 예고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칼과 주먹 대신 꿈과 성공, 데뷔라는 말이 전면에 나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은 한 소녀, 그리고 그 소녀를 위해 기획하고 투자해온 한 여자. 겉으로 보면 같은 편이지만 예고편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이미 어떤 구조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한 장소에서 깼어. 이 말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이번 에피소드가 연예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범죄 구조를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향한 폭력이 시작되려는 순간 도기는 늘 그렇듯 가장 위험한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매니저를 교체하죠. 이 한 문장은 9화가 단순 응징이 아니라 내부로 파고드는 잠입형 에피소드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과연 이번엔 누가 구해지고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파라가 과거의 끝이었다면 9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겨냥합니다. 이제 다음 화에 전개될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예고편의 시작은 이전 에피소드들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맞고 누군가 쫓기고 누군가 도망치는 장면이 아니라 평범한 분위기로 이야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한 여자. 그녀는 누군가에 이끌려 이동하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인물이 이미 상황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일정과 행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이 의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곧이어 화면은 또 다른 인물에게로 넘어갑니다. 연습생의 데뷔를 위해 직접 기획하고 투자까지 해온 여자.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대사.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한 장소에서 깼어. 이 말은 단순한 사고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물리적 폭력과 감금, 통제가 존재하는 범죄 영역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여성이 단순한 외부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고 연습생의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조차 어느 순간 의식을 잃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은 이 판의 주도권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소속팀의 대사는 이 구조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지금 데뷔 못하면 팀 해체야. 이 말은 연습생에게는 꿈을 담보로 한 협박이고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지금까지 쏟아부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압박입니다. 즉, 이 구조에서는 연습생과 투자자가 서로를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동시에 옥죄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만 생각해. 이 말은 겉으로는 동기부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폭력과 강압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간절함을 이유로 폭력과 통제를 필요한 과정으로 포장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매니저가 연습생을 향해 말합니다. 너 오늘 좀 맞자. 이 대사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일상의 처벌처럼 들립니다. 폭력이 관리수단이 된 구조. 그 안에서 연습생은 더 이상 사람이라기보다 상품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때 도기가 등장합니다. 차로 매니저를 들이받으며 상황을 중단시키고 짧지만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매니저를 교체하죠. 이 한 문장으로 9화의 방향은 완전히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에서 들이닥쳐 응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구조를 무너뜨리는 작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고편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분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생의 데뷔를 위해 직접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해온 여성. 그리고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인물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소속팀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에피소드가 단순한 연습생 피해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원래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를 데뷔시킬지, 언제 무대를 세울지, 프로젝트를 계속 가져갈지 말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한 장소에서 깼다고 말합니다. 이건 곧 대표조차도 이 판의 최종 권력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즉, 이번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대표조차도 더 큰 힘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는 다층 구조입니다. 연습생은 꿈을 인질로 잡히고 대표는 투자와 책임을 미끼로 압박당하며 그 위에는 아직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속팀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욱 왜곡되어 들립니다. 지금 데뷔 못하면 팀 해체야. 이 말은 연습생에게는 협박이지만 대표 자신에게도 던지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공포. 그 공포가 대표를 점점 더 잔인한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대표는 아마도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꿈을 진짜로 믿었고 성공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무리한 선택을 한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틈을 타 더 큰 범죄 구조가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도기의 시선이 중요해집니다. 도기는 이 소속사 대표를 단순한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 이 구조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가 알고 있는 계약의 실체, 자금의 흐름, 폭력이 어떻게 묵인되고 실행됐는지에 대한 기록들. 이 모든 것은 이번 사건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도기는 매니저를 먼저 칩니다. 매니저는 대표와 연습생 사이에서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인물이고 동시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매니저를 교체하죠. 이 한 문장이 나온 순간부터 구화의 성격은 분명해집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한 응징이나 폭로가 아니라 판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균열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무지개운수 팀원으로 매니저가 교체되는 순간부터 연습생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맞지 않는 하루, 감시받지 않는 연습 시간, 그리고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변화는 대표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대표는 처음엔 도기의 개입을 불편해할 겁니다. 판이 흔들리면 자신의 책임도 함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속사 대표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위의 눈치를 보며 폭력을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꺼내놓고 모든 걸 끝낼 것인가? 이 순간, 대표는 더 이상 중간 관리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로 남거나 증언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도기는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망칠 수 없게 만듭니다. 계약서의 실체, 투자금의 흐름, 폭력이 언제 누구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드러내죠. 대표가 외면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9화의 후반부는 아마도 통쾌함보다는 묵직함이 남을 겁니다. 연습생이 화려한 무대에 서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의 꿈이 더 이상 폭력의 명분으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9화는 아마도 보고 나서 가장 불편한 감정이 오래 남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맞는 장면보다, 누군가 울부짖는 장면보다 꿈이 어떻게 폭력의 이유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성공시키고 싶다는 조급함,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공포. 그 감정들이 겹치면서 폭력은 관리가 되고 침묵은 당연한 선택이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습생은 명백한 피해자지만 대표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구조에 갇혀 있었고 매니저는 폭력을 실행하는 톱니바퀴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기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악인을 처단하는 대신 폭력이 가능했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니저를 교체하고 내부를 흔들고 누군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9화의 결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처음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번 이야기가 남길 가장 큰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